21세기 산업 판도가 체스판이라면 스타트업은 체스에서 비교해보면 폰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은 최전방의 폰과 같습니다. 체스에서 굉장히 약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어떻게 보면은 소모해버리는 하나의 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작지만 굉장히 첫 스타트에 첫 공격을 맡고 있는 전세를 뒤흔드는 강력한 무기 스타트업은 혁신으로 뿌리내리고 혁신으로 성장합니다. 물론 쉬우지는 않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나중에 그 왕을 잡아먹고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것이 우리 스타트업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것이 급변하는 현대사회. 100년 전 평균 30대 초반이던 수명은 한 세기 만에 비약적으로 증가했습니다.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한 수명. 100세 시대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데요. 고령화 시대에 무병과 장수는 모두의 바람이겠죠. 그만큼 질병에 대한 관심과 부담은 당연합니다. 위 속쓰림, 그다음에 이제 막 가끔 막 배가 뭐라 그러죠? 빵빵하니 뭐 소화 안 되고 그러니까 약을 먹어도 그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가서 또 약을 바꿔서 먹으면 또 한동안은 좀 괜찮고 그래서 결과가 위암 3기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다시 재발했어요, 이게. 그래서 재발해서 이제 난소암으로 가서 이제 뼈암으로 이렇게 또 재발을 해서 근데 난소암 치료 중에 이제 화학약품 치료를 했는데 이게 계속 커지더라고요. 좋아졌다가 어느 순간 좋아졌다가 정책에 머물렀다가 다시 커져요. 특히 체력과 면역력이 떨어지는 65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7명 중 1명이 암과 힘겨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식사 잘 하셨어요? 네, 네. 잘 먹었습니다. 이번에 뭐 저번에 맞고 나서 더 불편하거나 이런 건 없으셨고? 네, 없었어요. 네, 그래요. 아마 지금은 괜찮아요. 네, 큰 문제는 없을 거고 이번에도 잘 맞고 네. 불편하거나 이런 건 거의 없을 거예요. 네, 네. 그래도 그런 거 있으면 꼭 얘기해 주시고 네.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더 이상의 항암 치료가 힘들어지자 병원에서 권유한 방법 중 하나, 신약 임상 실험에 눈을 돌렸는데요. NK 세포는 이제 일반인들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면역 세포 중에 하나인데 종양 세포에 특이적으로 반응해서 세포를 사멸시키는 그런 세포입니다. 그런데 환자한테 암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 NK 셀이 충분히 암 세포를 사멸시킬 수 있는 정도에 모자라기 때문에 암 세포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고 NK 세포는 암이나 악성 바이러스 등 비정상 세포를 공격해 제거하는 건강한 면역 세포입니다. 지금 환자분 같은 경우는 2차 항암 치료에도 치료 저항성을 보인 복막 전이를 동반한 환자분이어서 사실 기존의 항암 치료로는 뭐 큰 치료 반응을 기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임상 연구 진행하고 있는 쪽에서 환자의 자가 혈액에서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그 NK셀을 특이적으로 증폭시켜서 치료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한 임상 시험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항암이 안 됐다고 했을 때는 정말 좀 비관적이었어요. 굉장히. 이제 더 해야 되나? 그만해야 되나? 그런 차에 이제 이게 있다니까 한번 새로운 시도니까 해보자. 내 면역 세포를 이용하는 항암이니까 괜찮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해서 참여하게 됐어요. 환자의 혈액 샘플은 최상의 컨디션 유지를 위해 급히 운반되는데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다음에 촬영할 때 뵐게요. 또 네. 뵐게요. 네. 쉬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체열된 혈액이 도착한 곳은 인천의 한 스타트업. 우수 의약품 제조 품질 관리 기준 GMP 인증을 받은 회사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자가 면역 세포 치료제라는 한 우물만 판 덕에 NK 세포 배양에 특화된 기술을 갖게 됐답니다. 지금 현재 임상에서는 60cc를 체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0cc를 체열하게 되면 그중에 림프구라고 하는 림프구를 분리하고요. 바깥에서 7일 정도 활성화를 시키고 세포치료제 완제를 만듭니다. 저희 완제는 그 식염수 백에 저희 세포가 순수한 면역세포가 20억 개 이상 들어가 있는 세포치료제로 제조가 되고요. 병원에서 정맥으로 투여되는 그런 방식으로 치료제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NK세포는 배양 후 최대 14일이면 항암 활성 수치가 최고조에 이르는데요. 면역세포 치료제 개발에서부터 생산까지 전 공정이 스타트업 독자적으로 가능해 인력과 비용도 절감하게 됐습니다. NK세포 배양이 잘 됐는지 확인해 볼까요? 이 밑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세포가 깔아앉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NK세포는 육안으로도 관찰 가능한데요. NK세포를 무려 20억 개나 증식시키는 기술력을 갖춘 겁니다. NK세포가 비정상적인 암세포를 공격해서 사멸시키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렇듯 NK세포의 암치료 효능 및 안전성은 이미 여러 차례 논문 발표가 됐습니다. 유망한 암 면역 요법 중 하나로 떠오른 NK세포. 이 스타트업에서 개발한 치료제는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치료제로 승인받았습니다. 해외에서는 재생의료법에 따라서 일본 후생성에서 저희 치료제가 사용될 수 있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일본을 시작으로 베트남, 말레이시아, 라오스 이런 곳들과 저희가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우즈베키스탄은 보건복지부와 저희가 계약을 해서 저희 치료제로 기술이 사용될 수 있도록 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도전적인 임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바이오 벤처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물과의 병용 치료의 임상들을 많이 도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험난하고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무모한 도전일 수 있으나 치료제가 없는 그런 환자들에게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어렵고 힘든 적응증의 임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분야 역시 딥테크입니다. 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길고 긴 시간이 걸리는 저수면 아래에 잠재된 기술이죠. 신약 하나가 만들어지는데 보통 10에서 15년 걸리고 평균으로 드는 돈이 한 2조 원에서 통계마다 다른데 4조 원까지도 가거든요. 특히 신약 같은 경우에는 수입 의존도가 70에서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원개발사들이 가격을 확 올렸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 80억 인구 전부가 천문학적 시장의 고객인 만큼 경쟁은 뜨거울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한번 봤는데요. 7개가 바이오 기업이에요. 코스닥 시장 상위권을 석권한 바이오 산업. 신동력답게 성장의 기세가 아주 맹렬합니다. 그 바이오 기업들은 우리가 보면 거의 대부분이 모태펀드의 자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태펀드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성장했다. 스타트업의 끈질긴 도전이 과연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우리 딸 손주 보고 싶어. 쌍둥이를 낳는데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빨리 낳아야 돼요. 할 수 있다는 공통의 목표가 분명한데요.
환자분들을 뵈면 저희가 창업 이후에 여태까지 했던 여러 어려움과 시련과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신념과 노력들이 전혀 틀리지 않았고 맞는 방향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요. 또 다른 희망과 채찍질로 받아들여집니다. 이번엔 대구의 스타트업을 만나볼까요? 그래서 여기서 움직이는 거 오늘 찍으면 돼요. 네. 여기는 다 가려져 있는 거고 오늘은 심장은 안 할 거고 뇌로만 갈 거고. 네, 뇌로만 가는 걸로 하고. 자세히 보니 모형 혈관을 넘나드는 선이 있네요. 네,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가이드 와이어인데요. 이런 선형 와이어로 방향을 바꾸지 못해요. 고정돼 있거든요. 근데 저희는 요 끝에 미세한 자석 구조체들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외부 자기장에 의해서 방향을 3차원으로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혈전이라고 하면 피떡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혈관이 이렇게 좁아지거나 막히면 심장마비나 뇌경색이 오는데 뇌혈관 시술, 심혈관 시술, 말초혈관 시술, 그 다음에 간이나 이런 췌장에 있는 미세혈관 시술, 그런 모든 혈관 시술이 가능하고요. 기존 시술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분야의 부위에 치료제를 정확하게 뿌려주는 역할까지도 가능합니다. 이 스타트업이 만든 건 국내외 최초의 자기장 기반 마이크로 의료 로봇 시스템. 여기 있는 이 펜타입 조이스틱을 이렇게 회전시키면서 저희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가이드 와이어를 이렇게 꺾을 수가 있습니다. 머리카락보다 가는 마이크로 로봇을 자기장으로 유연하게 움직이는 이 기술은 뇌와 척수를 연결하는 뇌관이 되는 심혈관과 뇌혈관 모두 가능한데요. 수술실 바깥에서 영상으로 환자의 상황을 보며 스틱으로 와이어를 조종합니다. 지금 시술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혈관 모형과 시술 도구들을 동시에 봐야 되기 때문에 엑스레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계속 보시면서 해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방사선 차폐복을 입다 한들 손이나 눈이나 이런 부분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침대 하단에 자기장과 자석 마이크로 로봇으로 자기장을 제어하는 신기술. 원격 시술이 되니까 방사선 시술실 밖에서 모니터를 보면서 시술할 수 있기 때문에 방사선을 맞지 않고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혈관 시술용 의료 로봇 시스템입니다.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바이오메디컬 연구원이 스타트업의 대표가 된 이유 궁금한데요. 살짝 뒤로 빼가지고 폈어요. 고혈압 또 당뇨병을 앓는 20, 30대 젊은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본인이 환자인 줄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20, 30대 젊은 당뇨병 환자가 3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심뇌혈관 합병증까지 우려되는데요. 당연히 저는 이 혈관 시술이 나이 드신 노인분들 80, 90대, 70, 80대 분보다 오시는 줄 알았는데 저랑 비슷한 30대 분이 들어와서 시술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깜짝 놀랐고 이건 분명 내 얘기가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충격을 받았었고 꼭 제품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역의 작은 스타트업의 도전은 글로벌 혁신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 시작이 대구의 바이오 헬스 생태계를 일구는 튼튼한 토양이 되고 있답니다. 저희가 같이 일하는 협력 체계가 대구에 현재는 많이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대구에서 일하는 게 효율적이 됐긴 했지만 생각보다 투자 유치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요. 그래서 근 1년 반 동안 한 달에 한 2번 이상씩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투자기관들을 만나면서 설명을 했었고요. 벤처 생태계가 수도권 중심으로 그야말로 약간 불균형하게 발전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벤처 투자 생태계가 지역에도 확산돼서 제대로 정립이 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들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출자한 모태펀드는 지난 2005년 결성 이후 지역 창업을 크게 독려하고 있는데요. 투자금 규모도 크게 증액해
지역 벤처 투자에 큰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에서 창업을 더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방에 또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에서 좀 더 창업이 잘 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성격, 청년들한테 조금 더 이제 자금을 지원한다라든지 이런 특수한 좀 목적을 가진 또 자금들을 또 내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태펀드가 전체적인 연료의 역할도 하고 좀 더 전략적으로 지원하는 역할도 하고 있어서 저희 벤처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하면 멋과 낭만의 도시죠. 사람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이곳은 무엇일까요? 우와, 앵그리지. 총 4번 찍히나 봐. 아, 이제 촬영이 시작됩니다. 이제 촬영이 시작됩니다. 와, 진짜 멋있어. 이게 배경이랑 어울린다. 그래, 그걸로 하자. 와, 되게 잘 나왔다. 그렇네. 이건 로봇이 움직이면서 따라와서 사진을 찍으니까 그 너무 신기하고 몰입감도 있고, 그리고 워킹 패드가 있으니까 뭔가 진짜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찍을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게 있어. 너무 좋은 것 같아. 이 카메라는 인공지능을 장착한 촬영 자동화 로봇입니다. 자율주행으로 알아서 촬영 포인트를 찾아가고 학습된 데이터에 따라 피사체를 다양한 구도로 촬영하는데요. 저희가 패션 업계에 주목했던 이유는 패션 업계의 시장이 가장 신상품이 많다는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특정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시즌에 300개의 신상품이 나오기도 하고 많게는 3,000개의 신상품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희는 사진 작가분들이 찍어놓은 결과물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찍어야 이런 원피스는 잘 나온다, 혹은 자켓은 어떻게 잘 나온다라고 이제 학습을 시켰기 때문에 이런 반복적인 촬영이나 혹은 계속해서 이런 작업들이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기계가 훨씬 더 강점이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팝업 스튜디오를 운영하는 이유는 시장의 다양한 피드백을 빨리 받기 위해서죠. 현재 올해 2월 1일에 오픈해서 지금 약 한 6개월 정도 운영해보고 있습니다. 부산은 산업적인 인프라뿐만 아니라 패션, 영화, 관광의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서울을 제외하면 저희가 부산이라고 하는 도시가 상당히 큰 도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부산에 주목을 했었고, 특히나 부산 국제영화제를 한다거나 혹은 게임쇼 같은 것들이 크게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컨텐츠와 저희의 사진과 결합이 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결과물을 낼 수 있다라고 판단해서. 역동적인 배경과 워킹 패드 등 세련된 촬영으로 일찌감치 패션 산업을 겨냥한 겁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 업계에 주목했던 부분은 소상공인분들의 리소스를 많이 효율화 시켜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소상공인분들께서는 제품을 판매하는 데 집중하셔야 되는데 제품을 촬영한다거나 혹은 커머스 플랫폼에 업로드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상당히 길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쉽게 쓸 수 있도록 저희는 기술 개발을 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창업한 1인 대표다 보니 혼자 이것저것 챙길 게 많다네요. 실물 옷이 이뻐도 사진이 별로거나 또 상세 페이지가 별로거나 그 이쁜 거를 잘 보여줄 수 없으면은 고객님들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얼마나 더 퀄리티 있는지 그런 부분을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벌의 옷들이 쏟아져 나오는 패스트 패션의 시대. 고객의 눈도장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때 쇼핑몰 상세 페이지를 자동 생성해주는 AI 솔루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요. 옷에 간단한 기본 단어만 입력하면 AI가 이미지 속 의류를 자동 분석해 의류 설명 문구를 알아서 척척 풍성하게 써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20분? 20분 안에는 다 만드는 것 같아요.
정말 빠르게 만들면 10분 만에 뚝딱 만들어지기도 하고요. 시간도 절약되지만 사실 이런 하나하나 작업에 있어서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큰 절약이 되는 것 같아요. 밤마다 사진 설명 문구 때문에 씨름하던 시간이 적지 않았는데 옷의 특징과 포인트를 작성해주는 상세 페이지 자동 생성은 1인 사업자가 많은 쇼핑몰 창업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는데요. 비단 소상공인의 일만은 아닙니다. 업계의 잔뼈 굵은 패션 디자이너를 만나보시죠. 22년째 서울 컬렉션을 쉬지 않고 디자인하고 발표하고 있는 패션 디자이너 곽현주라고 합니다. 쉬지 않고 디자인을 발표하는 만큼 분기마다 새로운 옷을 시장에 내놓죠. 시즌마다 한 착장으로 하면 한 65착장? 그러니까 뭐 벌수로 따지면은 한 300~400벌 정도를 시즌마다 발표를 하고 있어요. 전문 디자이너라고 상황이 다르진 않습니다. 이름을 내건 옷이기에 홍보는 중요한데요. 다 올려졌나요? 아, 네, 업로드 했습니다. 네. 어떻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진짜 한 30초도 안 걸려서 결과물이 이제 나오는데 틀린 게 있나? 이 정도만 확인해도 네. 컬러도 제가 화이트만 입력했는데 화이트 컬러는 깔끔하고 시원한 느낌을 주고 여름철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화이트가 이렇게 깔끔하고 시원했고. 네. 저희 시대에 이런 게 없었어요, 사실. 네. 간단하게 이 기능을 써가지고 한 사람이 뭐 하루에 뭐 100개 이상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스피드하게 되게 빨라진 것 같아요. AI가 사진 특징을 파악해 홍보의 틀을 잡고 배치까지 척척. 벌써 100개 이상의 기업체와 5,000명 이상의 소상공인이 쓰고 있답니다. 약간은 처음에는 믿음이 안 갔어요. 이게 과연 효과적일까? 이게 돈만 쓰고 사실 실용화하지 못하는 상태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빠르고 간단하고 여러 사람을 거치지 않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패션 디자인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패션뿐만 아니라 가전, 잡화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 가능한 기민한 아이템. 스타트업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것은 유연하게 시장을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빠르게 의사결정을 하고 제품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것들은 빠르게 오히려 수정을 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고 혹은 전략을 바꾼다거나 하는 것들이 어느 회사보다도 조금 빠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스타트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이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 있어요. 모든 산업에 유리한 입장에 있지만 큰 변화가 생길 때 스타트업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또 대기업한테 불리한 면도 있는 거예요. 이미 정해진 컬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업에게 살짝 불리한 새로운 전환기, 새로운 기술이기 때문에 내가 더 잘해볼 수 있는, 기술로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거죠. 기계공업의 문을 연 1차 산업혁명은 18세기 중반부터 대략 80년. 1870년 전기혁명을 일으킨 2차 산업혁명도 한 세기 가까이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혁명 3차 산업혁명과 연이은 4차 산업혁명의 도래. 우리는 불과 수년 안에 세상이 바뀌는 가속의 시대에 맞닥뜨렸습니다. 뭐 과거에 대한민국의 어떤 이런 스타트업이나 이런 기업에서 혁신에 투자하는 거에서 조금 인색하고 어떤 일종의 약간 패스트 팔로우를 했던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지금의 1등이 6개월 뒤에 10등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지금 100등이 6개월 뒤에 1년 뒤에 1등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산업전쟁은 무시무시한 속도전입니다. 공간과 공간에서의 이동도 혁신과의 싸움이고요. 그리고 여기
눈에 띄는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와, 나 이런 거 처음 봤어. 진짜 나도 처음 봤어. 진짜 신기해. 봐봐요, 운전 손 다 떼고 있고. 우리나라의 조건부 자율주행 규제 때문에 운전자가 앉아 있지만 사실 이 버스는 운전자 없이 운행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기사님이 운전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얘가 알아서 운전하는 거예요? 그거 너무 신기한데요, 저는? 이거 자체가? 저는 오늘 아예 신세계예요. 아예 이런 거 자체를 몰랐어요. 신기하죠. 이 버스도 자율주행이 다니고 세상이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어려운 코너 주행도 척척 시민들의 발이 되어주는데요. 내 운전자가 직접 핸들을 잡지 않아도 스스로 판단해서 운행하고 있고요. 현재 일반 도로에서도 저희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어떻게 스스로 운전하는 걸까요? 라이다와 카메라, 그리고 레이더가 차량의 전후 좌우를 살피고 사각지대까지 감시하는 눈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핵심 기술, 인지를 하는데요. 보행자나 차량 같은 장애물,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리고 인지된 데이터를 분석해 어디로 어떻게 갈 것인지 즉각적인 판단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의 핵심, 인지와 판단대로 제어돼야 합니다. 자동차 개발 외 이동 방식의 혁신, 모빌리티를 목표하는 회사인데요. (2021년부터)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을 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을 연구하던 4명의 연구원이 나와서 창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B2C 시장, 즉 승용 베이스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열리기에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판단했고, 하지만 B2B 시장, 셔틀 중심이나 택시 중심으로 자율주행 자동차 시장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그 부분을 공략해서 창업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몇 개의 지자체에서 스타트업이 개발한 자율주행 버스를 시범 운행하고 있는데요. 정식 상용화 전 요금까지 무료라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여기가 버스 다니는 노선이 아니에요. 버스는 없어요. 이 노선은. 네, 돌아서 가고 또 갈아타고. 예. 지금은요? 지금은 곧장 가잖아요. 특히 수익성이 없는 지역이나 운전자가 부족한 농어촌에서 자율주행 버스는 아주 요긴한 교통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하고 있는 새벽 자율주행 버스, 안양에 하고 있는 주야로라는 주간, 야간 자율주행 버스, 그리고 하동에 하고 있는 농촌형 자율주행 버스. 하동에는 실제로 버스들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실제 시민분들께서 읍내에 나오기 위해선 배차 간격을 기다려서 나오고 볼일을 보시고 다시 배차 간격을 기다려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여기엔 자율주행 버스가 국민의 이동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동에 가시면 꼭 노인분들이 손을 잡으시면서 고맙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회사가 만든 자율주행 버스는 전국 13개 지역에서 50여 대가 시범 운행 중인데요. 올해는 싱가포르 대기업에 이 시스템을 수출해 직원들의 편의를 돕는 셔틀버스를 운행합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이 크게 신경 쓰는 또 한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조수 속에 타고 있어요. 지금 조수 타고 있어서 발을 해야 되거든요. 대응하기 어려워요. 현재 여기는 평촌인데요. 평촌에서 저희가 원격 운전을 하면 이 지금 차는 경기도 화성에 있는데 화성에 있는 차량을 원격으로 운전하게 됩니다. 안양 평촌 연구실에서 40km 이상 떨어진 거리 경기도 화성. 자율주행차 전용 실험 도로를 내달리는 자동차입니다. 운전석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니 원격 조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 같은데요. 통신 지연하고 영상 지연입니다. 그 영상 지연이 최소화가 되면 이제 더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차량 운행 속도가 점점 높아질 수 있습니다. 연구소와 실제 자동차가 있는 트랙 간의 영상 전송 속도는 거의 실시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야 운전도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지연이 한 150ms 정도 평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150ms면 0.2초가 안 됩니다. 거의 차이가 안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격 제어 기술은 사고나 자연재해 등 유사시에 요긴한데요. 원격 주행의 전 본래 목적이 그냥 자율주행을 크게 보조하는 역할, 그런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요. 갑자기 자율주행 차량이 고장나거나 자율주행이 좀 힘든 상황이다. 그때는 저희가 원격의 힘을 빌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자율주행에 가는 그런 거를 저희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격 및 자율주행은 중장비 차량에도 이미 크게 활용되는 만큼 전도 유망한 고부가 가치 시장인데요. 이곳 스타트업의 자율주행 기술은 글로벌 순위 11위에 오를 만큼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구하는 형식이 이동의 혁신입니다. 즉, 그 모빌리티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접어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자율주행 자동차 된다고 하면 그냥 단순히 이동의 혁신이 아니라 시간의 혁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운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동의 혁신을 불러올 수 있어서 그게 곧 나의 시간이 더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우한시만 하더라도 4단계 자율주행 택시가 500대 이상 운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대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한답니다. 자율주행 시장의 우위를 점한 미국과 중국을 우리의 스타트업이 추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 일어나고 있는 기술 전쟁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AI 딥테크와 같이 현재와 미래의 삶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들입니다. 근데 이런 기술들을 전 세계의 생활과 밀접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그야말로 미래 경제의 핵심적인 기술들입니다.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진출을 돕는 것과 함께 우리나라 벤처 투자사들도 글로벌하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 이동의 혁신은 우리의 일상에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고객을 직접 찾아가 타이어를 점검하거나 교체해주는 서비스 현장인데요. 오늘 배정받은 곳은 일산이랑 파주 쪽 두 군데 쪽이 되고요. 집수로 따지면은 한 12곳 정도 돼요. 일정을 잡고 이 루트를 잡는 것 자체도 저희 다 하나하나 일이잖아요. 한 1시간 반 걸리던 게 지금 그 앱 쓰면서 한 15분 정도로 확 줄어들었으니까 지금 이게 예를 들어 제가 알기 위해서 주소지를 다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주소지가 나와요. 이렇게 주소지가 나오는데 이거를 자동 최적화로 하면은 이렇게 간략하게 나오고 눈에 띄게 간략해진 동선. 5초 이내로 확 달라진 결과를 산출한답니다. 이제 차가 뭐 단순히 한 대, 두 대가 아니라 뭐 10대, 50대, 뭐 100대 이렇게 늘어나게 돼 버리면 사람의 머리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더 AI 기술이 판단을 해서 이제 유연하게 일할 수도 있고 업무에 최적화가 되지 않은 신입 기사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좀 바로 판단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드리는 에이전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기사에게 이동거리 단축과 길에서 보내는 시간 단축은 그야말로 꿀팁입니다. 업무가 훨씬 여유로워지니까 더 좋은 서비스와 더 많은 업무 건수로 연결되고요. 그래서 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네 개다. 뺀 휠은 그 자리 그대로. 편하다고 느낀 게 여기서 작업이 완료되고 고객님께 서명 받았잖아요. 그럼 바로 그 다음 고객님한테 내비로 안내할까라고 먼저 물어봐요. 그러면 그대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내비가 바로 연동돼서 뜨고, 그럼 도착해서는 도착 누르고 바로 작업 시작 누를 수도 있고. 어디 업무만 편해졌을까요? 일단 내 몸이 편해지니까 일일이 핸드폰 들여다보면서 내비 찍고 여기는 어디네, 그럼 여기 갔다 저기 가야 되네, 저기 갔다 다시 가려면 이게 여기 순서를 다음으로 넘겨야겠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없어지니까 많이 편합니다. 수작업으로 일일이 배송 장소를 계산하던 업무는 2-3시간 걸리던 게 AI 솔루션 도입 후 10분에서 15분이면 충분한데요. 이동거리, 이동시간, 운영비 절감 등 모든 것에서 훨씬 경제적입니다. 솔루션을 만든 건 물류특화 IT 스타트업. 젊은이들이 의기투합한 이 회사는 경로 최적화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배차와 운행의 효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여기 배차 저장이랑 백청 확정 부분이 들어가서 저장된 배차를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일정 상황이 도저히 안 될 것 같다, 이 개발건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기획관에서도 혹시나 그런 조율들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말씀을 주세요. 일단 제일 처음 왔을 때 너무 열정적이신 분들이 너무 일을 많이 하고 계셨어요. 모르겠습니다. 안정감 있는 기업들을 다니시는 분들이 대부분 워라밸을 많이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워라밸이라는 건 워크와 라이프의 밸런스는 별도의 것으로 생각을 하면 일하는 재미를 훨씬 더 많이 주고 있는 게 저희 회사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재미를 느끼고 하고 있습니다. 혹자는 지독하게 일한다 할지 모르지만 젊고 강한 스타트업이기에 어쩌면 보다 빠르고 보다 혁신적으로 혁신을 추구하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직원들이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많이 하죠. 엄청 많이 하죠. 그래야 하는 시기여서 그럴까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변하고 지금 한창 성장해야 하는 시기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이 사실은 회사에서는 어떻게 보면 고3 수능 시기와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 다음을 보는 거죠. 근데 차후에 2년 안에 좀 기술성을 기반으로 해서 기술 특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단순히 그냥 저희 회사의 수익화만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 산업의 ESG라든지 여러 가지 좀 효율들을 내면서 조금 더 같이 파트너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좀 돼보고자 합니다. 스타트업의 열정만큼이나 빨리 저무는 하루. 퇴근길은 늘 가볍습니다. 요즘에 많이 덥기도 하고 엄청 피곤하고 그래서 집에 가서 탄산음료 시원하게 하나 하고 빨리 자고 싶기도 해요. 뻗어 자고 싶어요. 네, 여기가 저희 집이고요. 이쪽이 제 방이고 여기가 딸아이 방이고 여기가 지금 딸아이랑 와이프랑 자는 안방입니다. 거실이고요. 방을 따로 쓰시나 봐요? 예, 제가 좀 코를 좀 심하게 불다 보니까 좀 따로 자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예, 조촐합니다. 그러니까 뭐 좀 재택도 할 수 있는 환경에다가 잠만 잘 수 있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가족과 같이 자는 것도 불편한 상황.
대체 얼마나 코를 고는 걸까요? 동혁 씨의 잠을 살펴보겠습니다. 때로는 언제는 이제 뭐 제 소리, 제 코곤 소리에 제가 낄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숨을 못 쉬는 거라는 그런 건 저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가면 갈수록 나이가 또 들면 들수록 뭐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신이 멍하기도 하고 자도 뭔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수면의 질이 일상을 위협하자 병원 수면센터에서 상담을 받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세요. 코로 이렇게 숨이 들어가가지고 인두를 거쳐서 기도 이렇게 잘 넘어가야 돼요. 근데 체중이 늘거나 하면 혀도 두꺼워지고 벽도 이렇게 두꺼워지면서 잘 때 기도가 막히는 거거든요. 날씬한 편인데도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하체가 거기에 이제 불면증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 그러니까는 10명 중에 3명은 불면증을 앓는 거고요. 수면 무호흡증은 한 5%, 그러니까 뭐 100명 중에 5명. 결국 우리 몸에 기도가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그 뇌에 손상이 있고 또 심혈관계에 이상이 생겨서 고혈압이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거든요. 자기 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하나를 활성화합니다. 스마트폰 마이크로 숨소리를 녹음 분석해 수면 상태를 측정하는 건데요. 잠의 상태와 질을 한눈에 볼 수 있고 몇 주 모으면 정확한 수면 데이터가 되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한다는 게 강점이죠. 스마트폰으로 정확하게 한다는 것도 강점입니다. 스마트폰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통화를 하는 목적으로 가지고 있죠. 사람들과 소통하기 위해 가지고 있죠. 저희가 발견한 거는 결국에는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일찌감치 수면 시장에 주목한 이 스타트업은 창업 5년 만에 비접촉식 AI 수면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꿈을 이뤘습니다. 최대한 제품들이 이제 나오면 여기 배치하면 볼 수 있으니까 저는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는 게 태블릿 버전과 어플리케이션을 총괄해 주는 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회의도 가끔씩 하고. 그런데 왜 이토록 잠을 보고자 했을까요? 제가 어릴 때 그 아버지가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아버지가 코를 많이 고셨어요. 코를 많이 고셨고 코 고시다가 컥 하면서 멈추는 게 무호흡증입니다. 근데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알아보니까 저와 같은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면 급성심장마비 비율이 50% 이상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잠이라는 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는데 정량적으로 보여주고 싶다를 느꼈던 게 개인적인 아픔에서 시작을 했고요. 자면서 심하게 코를 골다가 숨까지 막히는 수면 무호흡증 환자가 최근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점점 더 커지는 비만율과 인구 고령화, 스마트폰 같은 기기 사용으로 수면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는데요. 디지털 기기로 누구나 손쉽게 수면 상태를 진단하는 이 프로그램은 내 몸을 살피는 간편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사실은 굉장히 미래에 나아가야 하는 확실한 방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의료에 가능한 것들은 많아졌는데 비용이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핸드폰을 하나씩 들고 다니듯이 정말 옛날 같으면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컴퓨터를 우리 모두 다 들고 다니잖아요. 의료의 디지털 전환은 고퀄리티의 의료를 모든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페이슬립 수면 측정 시작. 수면 측정을 시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수면 단계에 맞춰 인공지능이 조명, 온도, 습도, 환기 등 자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디지털 하우스케어와도 연동됩니다. 환경을 실시간으로 변경했을 때 얼마나 더 잘 잘 수 있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제 깊은 잠의 경우에는 평소 그냥 고정된 환경에서 자는 사람에 비해서 2배 이상 늘어나는 걸 확인을 했고요. 또 자다가 깨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대조군에 대비해서 30% 이상 감소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스타트업이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네요. 저도 뭐 이제 국가의 지원을 많이 받았던 사람으로서 세금도 내지만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결국에는 요즘에 사업의 본질이 그 부국강병, 애국해야 된다. 여러 분야들 중에서 수면 분야에서만큼은 글로벌 1등이 되어서 한국의 이름을 알리겠다 라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혁신의 최전방에 있는 스타트업.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시던 무슨 상상을 하시던 저는 그것들이 빠르면은 5년, 늦어도 10년, 20년 안에는 다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 이건 안 될 거야 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상상을 해야 되고 무엇을 상상해야 되는지를 항상 고민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야 성공이 나올 수 있겠죠. 삼진을 두려워하면 누가 홈런을 칠 수 있겠습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도 나올 수 있다고 할 줄 알아야 홈런이 나오는 거고 경기에 이기는 거겠죠. 21세기 기술 패권 전쟁에서 혁신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술 패권의 시대에 기술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승자가 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고 지금 어떻게 하느냐가 앞으로 수십 년의 순위를 바꿀 것으로 생각됩니다.